예,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대외 악재들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탄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기대하면서 대응해야 될지 전략 세웁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빠지면 빠져서 걱정이고 올라오면 또 어디까지 갈까 또 없는 분들 걱정이고 늘 걱정하면서 가는 게 시장인데요. 일단 그 중동발 리스크가 봉합됐고 미중 간의 1단계 합의도 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악재가 사라져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네, 일단 대외 변수들만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완화가 됐고요. 네. 또 미중 무역 협상 이슈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외 변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펀더멘털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작년과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일단은 달러 흐름 자체도 작년보다는 레벨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자체도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동성은 지금 페드가 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나 한국 수출 지표들은 작년 10월부터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뭐 주가는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펀더멘털이 튼튼해지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순환 사이클 상승 모멘텀을 받고 지수는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금도 좀 강하게 매수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으로 이제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 정할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고, 예, 해제하는 것도 뭐 자기들 마음대로고 원칙이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청신호입니다. 이번 주에 일단 합의를 하는 건가요, 일정들은요? 네, 맞습니다. 15일 날 이제 서명을 공식적으로 네. 하게 되고요. 그 성명문의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미국 시간으로 15일 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외사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대부분 3,400입니다. 예. 지금 한 3,250 정도니까 결국에는 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2020년에 5% 내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성명문이 기대했던 것보다 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 있던 부분이 있어서 뭐 10% 내외로의 등락을 좀 지속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은 더 올라오려면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 카드가 하반기 정도에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뭐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 체결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관세 철회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평균 관세율이 이제 22%에서 한 19%로, 원래는 한 12% 정도였는데 뭐 예전보다는 올라와 있지만 22에서 한 19%로 평균 관세율이 내려오면은 사실 이 부분은 한국 수출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수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멘텀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왔다 가고 시진핑 주석의 이제 올해 방한 기대감이 오면서 중국 관련주도 좀 올랐다가 뭐 이게 뉴스의 파라라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후에 이제 한한령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뭐 굉장히 원래 사실은 낙폭과대만큼 큰 재료가 없잖아요. 급등을 하는 모양새인데 중국 관련주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섹터가 엔터, 뭐 미디어, 면세점, 화장품 이런 섹터입니다. 중국 관련주인데 저희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중국인들의 그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난다, 2015년처럼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은 또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국과 한국 관계의 개선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크게 풀려간다라는 부분은 굉장한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재개된다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는 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도 이 관계가 악화되기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는 아직은 주가 수준이 좀 더 올라올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20년 한 해 동안을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한 해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상향 패턴에서의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중국 관련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오르려면 이익이 관건인데요. 이익 전망치들이 이제 올해 전망치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작년이 한 134 정도 예. 코스피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4로 컨센서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뭐 26% 증익인데 사실 컨센서스는 굉장히 높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작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거의 절반 정도 컨센서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코스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저효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들은 좀 개선되는 구간이 2020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뭐 코스피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을 저점으로 마이너스 증가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수출 지표는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다른 종목들의 실적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개선될 수 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안 좋지만 1분기부터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좀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좀 기대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250까지 올라온 지수 상황인데요. 예,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경기입니다. 결국엔 경기를 따라서 지표가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가 소순한 사이클상 상승 추세를 지속한다고 한다면 뭐 크게 지수가 내려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는데 11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어젯밤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중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통 경기 선행지수가 한 번 상승 흐름을 타면 적어도 17개월은 상승을 쭉 지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코스피도 드디어 좀 기지개를 펴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략으로는 반도체 여전히 주도 장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많이 올라와서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 키 맞추기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CES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코스닥 센티먼트 좀 강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 장비라든가 반도체 소재, 제약 바이오 그리고 중국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게 시장들을 전망하고 이야기했네요.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코스피는 16포인트가 올라서 2245, 2250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